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또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좀 네. 어색할 수 있으니까 음료랑 자가 준비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하나 먹어도 될까요? 네네, 드셔도 돼요. 저도 하나 먹을게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한재성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손예서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저를 왜 불러주신 걸까요? 사실 제가 좀 이렇게 듣기로는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서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랑 좀 달라서 좀 예선님 얘기도 좀 듣고 싶어서 좀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요. 예. 사실 저는 췌장암 지금 현재 4기를 판정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암환우예요. 죽음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예선님은 저랑은 좀 관점을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은 얘기를 한번 해주실 수 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자살 시도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성님과는 조금 다른 경우여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제가 어렸을 때 가까운 삼촌한테 약간 성범죄를 오래 당했어요. 한 5년 정도. 네, 근데 이거를 너무 다들 가깝게 지내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족들한테 얘기를 못 했거든요. 그때는 힘든 줄 모르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갑작스럽게 이런 트라우마들이 탁 터지기 시작하면서 공황장애랑 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계속 했는데 어느 날 그냥 충동적으로 저도 모르게 술 마시고 제가 막 집에 있는 모든 약을 다 찾아가지고 먹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죽음이라는 거는 그냥 고통을 없애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힘든 과정을 또 많이 겪으신 것 같네요. 그럼 혹시 재성님 같은 경우는 시한부 판정을 이렇게 딱 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솔직히 시험 판정 받았을 때 되게 처참했죠. 처참하고 많이 그때 되게 무너졌어요. 많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암투병 하면 과연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조사해 보니까 확률이 없더라고요. 거의 1%. 그때 죽음에 대해서 저도 진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살아가야 할 원동력 이런 힘이 그냥 아예 없더라고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 아들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저도 그 당시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아이가 워낙 어리고 제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가장인데 그런 걸 등한시하고 그냥 제가 제 생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가장으로서 무책임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조금 죽음을 좀 가족에 의해서 조금 달라진 관점으로 또 흘러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선님 같은 경우는 혹시 그 이후에 좀 어떻게 극복이라든지 살짝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으셨는지? 제가 중환자실에서 눈을 처음 딱 떴을 때는 이게 실패했다는 생각이 너무 크고 난 이런 것도 한 번에 할 수 없구나. 근데 나가서 태어나면 다시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언니가 제 면회를 왔었어요. 근데 저한테 티를 안 내는데 너무 많이 울고 무너진 그 얼굴을 제가 보면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나 이런 얘기들을 그때 처음으로 하고 가족들끼리 같이 울고 덕분에 힘을 많이 얻고 지금은 나름대로는 잘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사는 것 자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죽고 싶다는 생각은 컨트롤이 되는 게 아니니까 사실 저는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게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익숙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좀 사는 게 낯설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선님이 방금 그 얘기 해주셔서 저도 문득 생각난 게 있는데 저는 또 반대로 죽음이 가까이에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되게 좀 낯설게 느껴져요. 왜냐면은
어찌됐건 저는 지금 나름 암투병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다음 달 아니면 이번 연도 안에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오히려 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그게 좀 낯설게 느껴지네요. 저랑 너무 관점이 다르셔가지고 되게 좀 뭔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르면 다를 수도 있는데요. 크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공통점도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혹시 가족분들한테 못한 말이라든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일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후회나 이런 것들은 없으신지 궁금해요. 네, 사실 좀 뭐 아직 못다한 얘기도 많고 뭐 좀 쑥스럽기도 하고 해서 뭐 가족들한테는 말은 안 했는데 사실 유서를 제가 오늘 좀 써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선님이 괜찮으시다면 저의 유서를 한번 들려봐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저 열심히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에게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처음에 나를 만나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때부터 지지해주고 믿음으로 결혼까지 하였는데 마음고생만 시키고 항상 힘들게 해서 미안해. 젊은 과부를 만날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네. 우리 아들 진우가 성장할 때까지 많이 버겁고 힘들 텐데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늘 아래서 항상 지켜볼 테니 항상 건강 잘 챙기고 끼니 거리지 말고 진우와 행복한 삶 살길 바래. 아들 진우에게 아들아 아빠야 아빠가 너의 유년기 청소년기 시절을 같이 하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려고 하였었는데 아빠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 아빠가 너에게 어떠한 것도 남겨주고 가는 게 없어. 미안해. 부디 못난 아빠를 용서해다오. 엄마 좀 잘 지켜주고 부탁한다. 아빠가 항상 하늘 아래서 지켜보고 있을게. 영원히 사랑한다 우리 아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도 아직은 가족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하기가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번 계기를 통해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진솔한 얘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항상 힘든 거 이런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새로운 시각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또 제가 살아가는 또 하나의 이유를 찾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 죽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터놓고 진솔하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초대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지금 진솔하게 죽음에 대해서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저도 좀 상당히 마음이 후련하고 저한테도 엄청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응원할게요. 감사드리고 저도 앞으로 예선님의 인생에 있어서 항상 행복하시고 파이팅 하시기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